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저는 믿었던 친구에게 비수를 꽂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가정의 비밀을 유일하게 명희라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지기였고 친자매처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명희가 제가 말했던 비밀을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녔더군요. 며칠 뒤부터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함께하던 모임에서도 저만 쏙 빼놓고 모이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아픔인지 저는 70이 넘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명희에게는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 복이 많다며 겉으로는 부러워했지만 속으로는 늘 저를 질투하고 험담하기 바빴지요. 저는 한때 정이 있었던 이 관계가 과연 제 남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지화자입니다. 72해를 살아온 저에게는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나의 행복을 질투하고 나의 아픔을 이용하는 시한폭탄 같은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달은 은퇴 후 인생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최악의 친구 유형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남은 인생까지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공 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제가 인생에서 멀리하게 된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외향적이지 못해서 친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 때문이더군요. 제게는 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벗이었지요. 그런데 희숙이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로만 두세 시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아들 자랑, 남편 자랑,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그런 이야기들이 희숙이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나 책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희숙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듣는 척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여 취직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숙이는 축하 한마디 없이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랑 골프 치러 갔는데 라며 자신의 아들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희숙이에게 저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벽이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감정의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저희 삶에도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배려라는 단어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하게 된 두 번째 유형의 친구는 바로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지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라는 친구는 늘 저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 삼아 걸어야지라며 굳이 먼 거리를 걷자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벌써 늙었냐며 농담인 듯 뼈 있는 말을 던지곤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내가 너무 약해 보였나 하는 자책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수진의 집은 역에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지요. 저는 혹시라도 멀리까지 가서 수진이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갈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제게 요즘 택시비가 얼만데 내가 나를 배려해야지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날 저는 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했습니다. 저희 배려는 당연한 것이고 수진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배려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서로의 상황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만 함께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그로 인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공톡 가족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72세 나이에서 돌아본 저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조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제가 멀리하게 된 세 번째 유형의 친구는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정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많고 다정해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사소한 약속을 자꾸만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시장 약속,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로 한 약속, 미안, 깜빡했네라는 말이 정자의 입에 붙어 있었지요. 저는 처음에는 정신이 없나 보다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한 싹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급하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 정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 일이 생겼는데 저는 운전이 어려워 정자에게 부탁을 했지요. 정자는 알았어. 걱정 말라고 말해놓고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우정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남은 인연들은 가족 외에는 몇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얄팍한 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 짊어지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우정이 아니라 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방적인 의존 관계더군요. 제게는 명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명숙이는 늘 자신의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자식 문제,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저를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냈고,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명숙이를 불쌍하게 여겼고, 제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 싶어 기꺼이 짐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저의 도움에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힘들 때는 그 친구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숙이의 에너지는 늘 저를 향했고, 저는 결국 텅 비어버린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물을 퍼주는데 그 우물은 채워질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우정이지요. 하지만 한쪽의 짐만 계속해서 짊어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합니다. 제가 멀리하게 된 5번째 유형은 바로 부정적인 기운으로 주변을 물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정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온갖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험담부터 시작해 자식들 뒷담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 험담까지 그 친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힘든가 보다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까지 어둡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밝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남의 불행과 단점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고 남은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하게 된 6번째 유형은 바로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야. 제게는 미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진이를 만나면 늘 왕년의 우리가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미진이는 과거의 이야기만 하려 했고 현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거나 아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웃었다고 말하면 미진이는 대꾸 대신 또다시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물론 소중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나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멀리하게 된 7번째 유형은 바로 열등감에 젖어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오랜 친구 명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명희는 겉으로는 늘 저에게 정말 부럽다, 행복해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 복이 많다며 칭찬하고 자식들이 잘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명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의 가정 비밀을 악의적으로 부풀린 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쌓인 질투심이 결국 배신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아주 교활한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에 속으로 배 아파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길을 꺾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사람, 과거에만 사는 사람, 그리고 열등감에 젖어 질투하는 사람까지 총 7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요. 70이 넘은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넓고 얕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곁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을 빛나게 해줄 사람들과만 함께 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공 감톡 시공톡입니다. 다음에도 시공톡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